안녕하세요.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. 오늘은 9월 24일 토요일 저녁입니다.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요즘에 보도에 방송에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사적으로 발언한 것 때문에 MBC 방송에서 가짜 뉴스를 보냈다 해가지고 지금 발칵 뒤집혔죠. 그것 때문에 어제 방송도 해드렸는데요. 그러한 문제는 우리 한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. 이게 한국의 대통령이 외국에 나서 정상회담을 한다. 그러면 그 대통령이 잘 할 수 있도록 국민이나 언론이나 정당인들이나 모두가 이렇게 빌어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것이 국민의 도리가 아닙니까? 또 지도자나 언론들도 그것을 우선적으로 나라의 지금 현재 체면이나 나라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해서 국익에 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렇게 기원하고 그렇게 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응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대통령이 나간 거에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걸 가짜로 뉴스를 보냈다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장관하고 그 사적으로 이게 소곤소곤 이렇게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 그거를 도둑질하듯이 우리나라의 기자들이 그거 무슨 한 건을 하고 도둑질하듯이 그거를 그 말소리를 그, 그 마이크로 잡아당겨 그걸 들여서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말소리가 원래 그 주변이 아주 산만하니까 아주 시끄럽잖아요. 제가 10번을 들어봐도 시끄러워서 말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더라고요. 그러는데 그것을 전문가들이 그 잡음 있는 걸 잡음을 다 이렇게 제하고 그 말하는 말소리를 들어봤더니 바이든 얘기한 거 없다. 무슨 개 XX 한 거 없다. 욕한 거 없다 이게요. 한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날려버리면 그걸 날려버리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는 자호적인 그 말을 윤 대통령이 한 거예요. 그냥 사적으로 이렇게 얘기 장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장관이 국회에 최선을 다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도 있잖아요. 그걸 잘라버리고 그래놓고 윤 대통령이 갖다가 모함한 거 아닙니까? 모함. 예? 무슨 누구 미국에 있는 국회를 뭐 욕을 하고 그다음에 바이든을 갖다가 격화시키는 얘기를 했다. 그런데 바이든의 받자는 나오지도 않는데 말이죠. 그런 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언론을 하고 무슨 그 국회의원 합니까? 만약에 그게 궁금했으면 그런 거를 그 녹음되어 있는 거를 그거를 요즘엔 뭐 이 컴퓨터 기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잡음을 이렇게 제거하는 전문가를 갖다가 초청해서 제거하고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래 놓고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건 또 이해가 됩니다. 들어보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들 그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그냥 자막을 넣어서 깔아놓고 그렇게 했다. 그래 놓고는 그거 여론이 그냥 댓글이니까 그거 보도한 건 뭐 우리만 했나 다른 방송에서도 했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MBC 참 정말 대한민국의 언론이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게 지금 현재 공영방송으로 쳐야 됩니까 이게. 이번 기회에 언론들 좀 한번 전부 다 손 좀 봐야 돼요. 손 좀 봐야 돼요. 왜 그러냐면요.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제가 볼 적에 언론이
사실 보도로 팩트 보도를 못 하더라고요. 뭐 데스크에서 잘리는지 뭐인지 몰라도 못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텔레비를 지금까지도 보지 않습니다. 제 방에 와 보세요. 뭐 컴퓨터는 하나 있어도 텔레비는 없습니다. 아예 자체 없어요. 그 저희 집사람 저기 저 방에 텔레비를 놓고 보고 있어요. 이게. 그래도 전 텔레비 보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보고 텔레비를 이렇게 보지 않고 그러니까 뉴스도 보지 않는다. 뉴스도 볼 거리가 없어요. 맨날 일방적으로 음, 야당 민주당 측에만 저기 하고 이준석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뭔 뉴스 볼 게 있습니까? 그게. 그래서 저는 상당수에 있는 유튜브 방송을 잘 봅니다. 유튜브 방송을 많이 봅니다. 유튜브 방송은 여러 개를 봅니다. 아주. 그리고 컴퓨터로 국내 소식이나 또는 외국에 있는 소식을 찾아 들어가서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. 여하튼지 이번 기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제 오늘 저녁이면 한국에 도착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됐다고 발표가 나왔던데요. 윤석열 대통령 왔을 적에 과연 이 나라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? MBC 방송은 어떻게 대할 겁니까?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나라가 크게 도움이 되고 발전되는 겁니까? 이게. 나는 참 못나도 못난 사람들이고요. 아예 아주 언론인들을 믿질 못합니다. 믿질 못해요. 일단 하여튼 그 캐나다에 있었던 윤 대통령 내 있었던 그 정상회담 했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윤 대통령 공급망 협력 구축, 미래 동력 공동 창출, 한가 정상회담 공당 기자회견. 윤 대통령이 23일 오타와서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.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.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현지 시간 오후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루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다.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회담은 팬데믹, 공급망 교란,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가 복합적 도전을 맞는 가운데 개최돼서 의미가 더욱 크다며 팬데믹 이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양국 정부와 기업 간 광물자원 분야 협력 체계를 굳건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해 나가고 청정수소 생산, 보급 부문에서의 시너지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. 정상회담을 캐나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끝냈어요. 제가 캐나다 갔을 적에는 참 캐나다 정말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세계에서 살고 싶은 나라 1순위가 캐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2순위 호주, 3순위 일본.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. 캐나다 제가 가본 쪽은 참 깨끗하고 넓고 인구도 적고 지하 자원도 많고 그런 나라가 캐나다라고요. 캐나다. 캐나다 제가 토론토에 거기에 이제 있었는데요. 거기 뭐 토론토에 가면은 그 노천 유황온천도 있고요. 그리고 그 동계 올림픽을 한 데도 있잖아요. 그게 토론토에. 거기서 차를 타고 한 7, 8시간 가면은
만년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. 만년설. 아주 눈이 그냥 잔뜩 눈이 이렇게 하얗게 쌓였어요. 눈이 하얗게 쌓였는데 거기를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맑은지요. 호수물이 그냥 호수물 입대고 그냥 마셔도 됩니다. 아주 참 깨끗하더라고요. 그 가는 도중에 가다 보니까 그 산 그 차를 타고 그 가는 만년설 있는데 가다 보니까 그 산 밑에 사슴들이 그냥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그냥 띠루다 그냥 몰려다니더라고요. 사슴들이요. 그리고 곰이 저 소나무 있는 그 소나무 속 그 앞에 곰이 나와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. 내가 가다가 차를 세놓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요. 그 야생 곰이 이렇게 있습니다. 야생 그 사슴들이 이렇게 막 뛰어댕기고 뭐 노루가 뛰어댕기고 나무가 참 울창하고. 근데 그 캐나다에 있는 그 가이드 안내원이 얘기를 하는데요. 캐나다는 그 세멘트가 전 세계가 뭐 70년인가 쓸 수 있는 그런 양의 세멘트가 있대요. 그리고 나무 목재가 전 세계가 뭐 수십 년을 쓸 수 있는 목재가 있대요. 그리고 기름 원유가 나오는 곳이 있고 또 원유를 지금 현재 그 검은 모래 있잖아요. 그 모래가 잔뜩 쌓여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. 여기. 그 원유를 전기에 쪄서 압축시키면 또 원유가 나온대요. 근데 우리가 해수욕장에 가면 우리가 모래가 이렇게 있듯이 그냥 그 고운 모래는 아니고 조금 거친 모래인데요. 저는 그런데 뭐 끝도 없는 벌판에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끝도 없이 있는 초지. 그리고 인구가 적으니까 뭐 이렇게 드문드문 그냥 조그만 읍소재지 같이 이렇게 말이 있고 도시만 이제 크고 있더라. 토론토는 아주 그 좀 큰 도시고요. 제가 토론토에 거기 저 호텔에서 할 적에 보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요. 산에서 내려온 사슴이 그 동네 그 골목길에 그 아스팔트 되어 있는 골목길을 두 마리가 어정어정 걸어가 이렇게 막 그냥 걸어가. 그래서 저기 그 사슴을 보고 있는데 사슴이 사람을 봐도 피하지도 않아요. 그냥 걸어가요. 사슴이 오면 차가 피하고 서 있어요. 사슴이 주인이더라고 사슴이. 참 그걸 보면서 자연을 잘 보고 참 아름답고 참 멋진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 토론토 호텔에서 조금 걸어나면 그 산비탈이 있는 데 있는데 여우가 다니더라고요. 난 개인 줄 알았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여우래요. 여우. 그 야생 여우죠. 그러니까 그만큼 캐나다는 참 넓고 지하 자원도 많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아주 깨끗합니다. 그래서 그리고 부자 나라 아닙니까 캐나다가. 지금 여기 사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하고 기자회견을 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. 이 옆에 계신 분이 좀 젊잖아요. 이분이 트리도 그 총리입니다. 캐나다 총리. 여러분들 캐나다 국기는 그 단풍나무 이파리 같이 이렇게 거의 별같이 생긴 그런 거가 캐나다 국기입니다. 근데 캐나다 가니까 그 단풍나무 그 국기 같은 있는 그 캐나다 그 단풍나무가 아주 뭐 도로가에고 산에고 뭐 공원에고 아주 그런 나무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. 여기. 그래서 이게 이 단풍나무 이파리가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국기를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. 캐나다 우리나라 교민들이 참 많이 살고 있는데요. 그 캐나다는 그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국가에서 연금을 다 국민한테 줍니다. 주는 방법은 젊었을 때부터 그 직장 다니면서 세금을 낸 그 세금의 그 저기가
컴퓨터 다 입력돼 있어가지고 세금 산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퍼센테이지를 해가지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한 달에 500만 원도 받고 700만 원도 받고 그런데요. 세금을 조금 받은 낸 사람들은 그다음에 적고요. 이제 400만 원, 300만 원, 200만 원. 월이요, 월. 이게 나이가 드시면 그렇게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. 우리나라에 있는 그 노인들이 캐나다 사는 분들이 초청을 해서 캐나다 가서 시민권을 따게 되면은 세금을 이런 앞은 낸 적이 없어도 연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80만 원가락을 준다 그러더라고 매월이요. 예. 그러니까 얼마나 캐나다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? 땅 넓이도 크고 그다음에 지하 자원도 많고 또 인구는 적고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친절하고 깨끗하고 도시가요. 여러분들 그 미국 가시면 뉴욕에서 조금 맨하탄에서 더 가면은 나이가라 폭포가 있잖아요. 그 나이가라 폭포가 미국하고 그 캐나다하고 거기가 경계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이가라 폭포에 가시는 분들 보면 그 나이가라 폭포 다리를 건너가면 그쪽에 캐나다 쪽이고 이쪽 그 아래가 미국 쪽이죠. 캐나다 사는 우리 교민네 집에 한번 갔는데 그 사람은 자가용 비행기가 석 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한 대는 미국을 다닐 적에 쓰는 자가용 비행기고 하나는 농약을 뿌리는 그 자가용 비행기고 또 한 대는 그 씨앗을 뿌린다든지 이렇게 약을 뿌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 쓰는 그 비행기가 셋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정말 캐나다는 그렇게 사람이 그 도시만 좀 일부 빼놓고는 바글바글 끓진 않더라고요.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사는 마을이더라고요. 거기에 보면 노천 온천도 많고 그리고 만년설인데 가면 얼마나 깨끗한지요. 그냥 그리고 그냥 그 산이 하얀 산이 눈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. 예. 그걸 내가 보면서 제가 캐나다에 살기를 제 1순위로 꼽다고 있습니다. 제가 좀 젊었으면 일찍이 내가 캐나다 쪽으로 갔을지도 모르죠. 우리 교민들도 아주 여유롭게 잘 살더라고요. 큰 대형 마트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캐나다 가서는 일정이 짧으니까 5박 7일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캐나다를 마녀서 같은데 가보시고 하는 그런 관광 일정은 전혀 없을 겁니다. 그러나 전에 젊었을 때 갔다 오셨는지는 몰라도요. 캐나다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. 아주 참 좋은 나라예요. 전에 어느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은 비행기를 끌고 일부러 관광을 어딜 가고 했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짧은 일정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관광은 못 하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또 관광 가면 또 우리나라도 야당이 또 얼마나 또 씹어대겠습니까 그냥.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오면 그 미국에서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를 내보낸 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겠습니까? 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야당은 그렇게 발목을 잡고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걸고 또 심지어는 국민의힘 여당에 있는 유승민 의원 전 의원 유승민이 같은 사람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 그런 사람은 아주 조곤조곤 영국부터 미국의 뉴욕에 가서 있는 데까지 다 그냥 비판적이요. 그래놓고 윤석열 대통령 보고 대통령 정신 차리시라고.
내가 볼 때는 정신 차릴 사람은 유승민입니다. 유승민이. 앞으로 유승민이 당대표를 뭐 꿈꾼다는 얘기도 언론에 나오고 그러는데요. 당대표 되지도 않겠지만요. 정치 이제 은퇴해야 됩니다. 이준석이도 은퇴해야 되고요. 정치를 몰라요. 그렇게 무조건 아래 위 가지 않고 그냥 자기 그 말 나오는 대로 비판만 하는 사람이 그게 무슨 정치라겠습니까? 정치는 때와 장소를 가야 되고 자기 위치를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. 무조건 대통령을 막 그냥 씹으면 그러면 자기가 지지도 인기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의 지도가 작든지 말든지 그냥 그런 거 관계없는데 지금은 가만히 지켜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잘하려고 나는 애쓴다고 생각합니다.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앞으로 또 뭐 실수 실언이 있는지 모르지만요.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골수는 목표는 국가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국가가 안전하도록 그런 쪽에 대통령이 임무를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 있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인이나 또는 뭐 당원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뭐 중도나 뭐 진보나 모든 사람들은요. 우리나라가 좀 새롭게 우리나라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수출도 하고 나라가 좀 위상이 올라오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힘을 모아야 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면 다음에 저 수권 정당이 못할 게임에 그냥 지금부터 미리 씹는지 모르겠는데요.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. 야당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무조건 야당만 지지하겠죠. 문바 같은 사람들. 라든지 오늘은요.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까지 정상회담을 다 마치고 오늘 귀국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특히 언론들이 좀 중심을 잡고 정말 사실인 거 그리고 어떤 건 미진한 건 말이죠.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. 이번에 그 MBC 보도들이요. 그 옆에 있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옆에서 그 둘이 소곤소곤 얘기했으니까 거기다 확인을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안 들어간다. 그런다고 해서 가짜 뉴스를 내보내면 안 되죠. 사실대로 내보내야지. 우리나라 언론들을 개혁하지 않으면 이 나라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 못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침이 되지 않고 국민이 밀어주지 않고 언론들이 시시비비를 계속 따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야당은 야당이라고 해서 그냥 헐떡거리면 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?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? 그래서 옛날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힘들어서 못해 먹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오죽하면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? 여하튼지 앞으로는 언론들이 좀 제자를 찾고 정도를 가는 그런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 토요일 여러분들 좀 뭐 편안히 쉬셨을 텐데요. 내일 일요일입니다. 내일도 또 쉬시는 분들은 가까운 그 교회 여기서 뭐 강화나 김포 뭐 이쪽에 뭐 계양 쪽에만 나가도 뭐 산도들도 있습니다. 아니면 뭐 영종도라든지 또는 무의도든지 이런 데도 좀 이렇게 바람도 쏘이라자만 가족들이 한번 나가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오늘 저녁에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
건강 유의하시고 내일 또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. 안녕히 주무십시오.